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79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마연 기자는 혹시 다짜고짜 질문을 받 원시인에 관심 있나요? 원시인요. 네. 어떻게 뭐 생각나요? 원시인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건 확실하게 생각나고요. 또 네, 호모 일렉투스. 그 자바원인, 뭐 이런 북경원인 네. 이런 거 맞아요? 북경원인 맞아요. 네. 공부 잘했나 봐요. 몇 등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예, 아닌데요. 너무 먼 옛날 이야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거는 너무 먼. 북경원인도 한 50만 년 정도 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먼 옛날이죠. 네, 그렇죠. 이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등이 이게 현생 인류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생 인류 말고 그 고인류라고 네. 해서 고인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인류 말고 혹시 네안데르탈린은 아시나요? 네, 제가 역사책에서 배운 건 그 네안데르탈린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네. 뭐 요즘 들어서 하여튼 네안데르탈린하고 현생 인류가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관계가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안데르탈린 이야기를 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이 대체 언제 발견됐어요? 글쎄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1856년 여름인데 독일의 그 디셀도르프 근처에 이른바 네안더 계곡 위쪽에 펠트호프 석회암 동굴, 석회암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깎아지니까 네, 풍화가 되고 네, 막 이렇게 네. 해서 동굴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채석공들이 채석한 그 돌을 고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뼈들이 걸려 나온 거죠. 사람 뼈예요? 처음에는 곰뼈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았고 아무리 봐도 사람뼈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뼈 같기에는 좀 더 이상해 보이고 뭐 그랬다 그러죠. 어떤 점이 이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형태로 봐서는 사람뼈 같았다 그러죠. 근데 대퇴골, 그러니까 엉덩이뼈잖아요. 대퇴골이 거기가 네. 너무 두껍고 굴곡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이상한 거는 이마에 엄청난 크기의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좀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논란만 벌이다가 서로 이게 뭐야 이렇게 뭐 했다가 그 지역의 뭐 예. 아마추어 박물학자 학교 선생님인데 뭐 보여주고 뭐 우리로 따지면 뭐 향토사학자 같은 분인데 예. 뭐 이런 분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야 이건 뭐 좀 맡긴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선천적으로 좀 지능이 떨어진 사람의 뼈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다리가 좀 굽은 거 보니까 네. 그 말을 탔던 그 옛날 그 기마민족 아니야 뭐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데 혹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돌출뼈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병을 앓았던 사람의 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네안더 골짜기에서 발견한 뼈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네안더라는 게 그리스어로 뉴먼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19세기의 골짜기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가 이제 THAL이었는데 네. 독일어에는 TH 발음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좀 탈로 이제 TAL로 이제 바뀌었다는 예.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 같은 경우가 새로운 사람이 뭐 골짜기에 있는 뭐 이런 뜻이라고 되는 거죠. 그렇지만 채석공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 뼈의 정체를 알 수는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돌출 이마 이렇게 네.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깨닫지 못했죠.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사회니까 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기원전 4004년에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제 믿었거든요. 기독교인 같은 경우가. 근데 왜 하필 기원전 4004년이에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1650년 무렵에 영국 국교회 네. 대주교인데 제임스 아서라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들을 토대로 이제 창조일을 역산을 쭉 했어요. 그때 이제 해보니까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아침 9시다. 뭐 세상이 창조됐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요 날짜 4004년 10월 23일 아침 9시 여기를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한 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갑자기 나타난 이 돌출이마가 누군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고 뭐 병들어서 뭐 이런 게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그때는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지 않았던 때인가요? 예, 1856년이라 그랬거든요. 예. 단 3년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때 이제 엄청난 학설이 나오는데 1859년에 찰스 다윈이 뭐 일종의 그 창조론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진화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인간은 기원전 4004년에 갑자기 창조된 게 아니라 예. 원시동물과 같은 그런 생명체에서 진화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런 네. 거죠. 그럼 그로부터 3년 전에 발견됐던 이 돌출이마도 새삼스레 각광을 받았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네. 원시동물 뭐 원숭이 이렇게 쭉 이렇게 왜 우리가 그 이렇게 뭐 원숭이들 이렇게 굽어 있다가 원숭이들 네, 네, 이렇게 네. 하는 걸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역사책에. 사실 말이 안 되는 네. 건 한데 그런 예. 게 있었잖아요. 우리도 예, 많이 예. 보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출이마, 그 네안데르탈인이죠. 예. 졸지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다윈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괴상하게 생긴 거, 뭐 돌출이마 이런 거는 무슨 지능이 낮다든가 병에 걸렸다든가 기마민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진화에 따른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진화의 메커니즘을 직접 증거하고 있다. 그럼 반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 뼈가 이제 박물관에 고이 이제 모셔진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의 틀이 깨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윈 진화론이 정설로 이제 굳어지니까 예. 곳곳에서 뭐 여태까지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네. 못했던 것들이 이제 흔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 1890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거의 뼈무더기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호모 에렉투스, 그러니까 선 인간이라고 사람이 섰다라는 의미에서 예, 예.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1907년에 하이델베르크 근처에서 이제 턱뼈가 발굴이 됐는데 이거는 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뭐 이런 식의 또 이름들을 또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마구 쏟아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쏟아지다가 1932년 5월 2일인데요. 이때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영국의 고고학자인데 도로시 게로드라는 사람이 이끄는 조사팀이 이스라엘 북서부의 카르멜이라는 산 거기 동굴 유적 스쿨이라는 데에서 의미 있는 발굴 성과를 얻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뼈 부분하고 남자의 팔뼈 그다음에 멧돼지의 턱뼈를 찾았는데 계속 발굴을 해보니까 상당량의 뼈가 쏟아졌는데 그 사람으로 치면 11인분 그러니까 11명 네. 분의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현생 인류고 그래서 이게 10만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의 공동묘지가 아니냐 11명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현생 인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생 인류라고 해서 이제 10만 년 전이라고 한 건데 조금 더 근데 여기서 요걸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요 이제 스쿨이라는 데에서 한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에 타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 네안데르탈인 여성의 화석을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눈, 이마, 돌출이마고 네. 뒤쪽으로 극경사를 이루고 뭐 이랬다는 전형적인 네안데르탈인 모습인데 팔다리는 짧고 굵고 뭐 이런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못생긴 뭐 남자든 네. 여자든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유럽의 추운 기후에 되게 적합한 뭐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기후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네. 하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불과 몇백 미터 사이에서 현생 인류하고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아무래도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스쿨의 아까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뼈들이 되게 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현생 인류의 뼈들은 두개골이 높고 둥글고 팔다리 뼈가 길고 네. 뭐 그랬고 광대뼈는 오목하고 뭐 이런 건데 네안데르탈인은 반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생 인류는 좀 따뜻한 기후에 좀 네. 적응할 수 있는 적합한 체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아니 그 한 네안데르탈인하고 한 현생 인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고민한 거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했으니까 네. 이게 현생 인류가 그 자리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을 싹 몰아내고 중동 지역을 차지한 게 아니냐. 네. 아니면 네안데르탈인이 빙하기의 추위를 좀 피해서 네. 현생 인류가 이미 차지하고 있던 중동 지역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저희 해석을 막 했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어요? 그 이제 1980년도쯤 해서 이제 의문점들이 좀 풀리기 시작했는데 네. 연대 측정 기술이 이제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쿨
예. 타분 이런 머리뼈들을 이제 열 발광법, 그다음에 예. 전자스핀 공명법 뭐 이런 연대 측정법이 있습니다. 뭐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고 그 결과가 좀 놀라웠는데 그 네안데르탈인의 연대는 20만 년 전에서 4만 5천 년 전 그 사이의 그 연대고, 근데 스쿨에서 발견된 현생 인류의 연대는 약 10만 년 전이라는 거거든요. 이 연대 측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 기자는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용어를 알죠? 네, 영화 제목.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가 아니고 그 20만에서 15만 년 전쯤에 네. 실제로 아프리카 북동부 쪽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가 거기서 기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동부 쪽에서. 그래서 그때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탈출을 합니다. 네. 그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 아프리카를 떠났다라는 예. 게 이제 지금까지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탈출하면 그 맨 먼저 도착하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당연히 지금의 중동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 해랑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 반달 예, 지역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되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아. 지금도 그게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10만 년 전부터 거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예. 그 인류가 처음 아프리카를 떠나갔고 처음에 도착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뭐 지주볶고 싸우고 막 이랬던 데기 때문에 예.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지금도 예. 마찬가지로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리적인 구조 때문에 그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현생 인류가. 네. 그래서 이제 이미 20만 년 전부터 터전을 잡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하고 한 10만 년에서 4만 5천 년 사이에 공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생 인류하고 네안데르탈인이 함께 살았다는 거네요. 뭐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네. 발견된 게 중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거기가 중동이니까 그렇지만은 예. 원래 그 이 네안데르탈이니까 현생 인류는 아니거든요. 약간 예. 고인류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현생 인류하고 비교되는 개념에서 네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35만 년 전부터 한 2만 4천 년 전까지 살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유럽에서는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가 5만에서 한 7만 년간 함께 살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가 같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으르렁댔을까요? 그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벽 하나 이런 데 보면 왜 무슨 막 싸웠으면 싸우는 예, 그림도 예, 많이 예. 있었는데 그런 건 없었다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는 약간 뭐 싸운 기록도 좀 기록이라기보다도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도 나오는 네네. 것 같더라고요. 또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더 궁금한 건 이제 뭐냐, 네안데르탈이라고 현생 인류가 사랑하지 않았을까,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또 네네. 생각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손을 낳은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후손을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진진한 논쟁이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훨씬 더 네. 흥미로운 논쟁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또 소설가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상상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옛날 창작물들을 보면 하여튼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예. 소설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의 아이를 잡아서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현생 인류 부족장을 잡아 죽이는 야만인 뭐 이렇게 그려졌는데 예. 예를 들자면 뭐 영국의 소설가 역사학자인 허버트 조지 웰스 같은 경우는 거기 1921년에 이제 그리즐리족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네네. 네안데르탈인을 하여튼 끝까지 쫓아가서 절멸시켜버려야 할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장 오열의 이제 1970년 베스트셀러가 있다는 거죠. 동굴 곰부족이라는 건데 네. 네안데르탈인을 좀 동정적으로 그리고 있긴 하지만 예. 예를 들자면 하여튼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의 금발의 큰 키, 푸른 눈, 풍만한 가슴과 둥근 엉덩이를 가진 현생 인류 여자아이를 강간하는 내용 뭐 이런 걸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이제 소설이나 영화야 상상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근데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에 나섰죠. 그래서 1980년대 예. 수수께끼를 일부 풀었죠. 그래서 81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게놈 전체가 이제 배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제 고대 DNA 분석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연구의 기본이거든요. 이 분석이. 그 유전자 지도로 어떻게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관계를 알아본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원시 인류의 DNA 흔적이 현생 인류에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 뭐 사람이 죽고 생명체가 죽는다 그래도 생명체 DNA는 곧 사라지지 않고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석이 된 뼈에 이제 그 DNA가 들어 있어도
온도가 낮고 건조하고 이래갖고 아주 거의 훼손이 안 되는 경우 네. 수천 년 동안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통한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독일 고고학자인데 랄프 슈미츠, 그다음에 네. 이제 유전학자인 슈반테 파보가 흥미롭게 착상을 합니다. 아 그래. 예전에 1850년에 채석장에서 발견된 뼈가 있잖아. 그게 네.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 DNA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했는데 그 화석이 이제 주립 라인 박물관에 보관이 돼서 네. 그 박물관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굳이 설득을 해야 돼요. 과학 분석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DNA를 뽑아내려면은 뼈를 좀 잘라내야 돼. 아, 그러네요. 하나뿐인 고대 화석을 손상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모나리자 그림 일부를 성분사가 떼어낼 수 있겠냐. 찢어내자는. 그렇게 이제 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모나리자 그림 일부를 이렇게 찢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당시만 해도 검증이 잘 안 된 방법이잖아요.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 거 뭐 도대체 이거 뭐 되지도 않는 일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뼈를 잘라냈어요. 끈질긴 설득을 했고 결국 이제 허락을 얻어냈다는 건데 네. 그게 1996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안데르탈인의 오른쪽 위 팔뼈에서 한 1cm 길이로 약 3.5g의 조각을 톱으로 잘라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 당시에 그 연구를 실무 담당했던 게 대학원생이라는 건데 대학원생 없으면 교수를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대학원생이 실무를 담당했. 네네. 네,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500년 된 샘플에서도 얻기 힘든데 이게 뭐 3만 5천 년 아니면 10수만 년 전 얘기인데 그걸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100시간이 넘는 그런 복제 과정을 거쳤대요. DNA.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현생 인류와는 전혀 다른 DNA를 찾아낸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현생 인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 16,223번째 자리에 시토신이라는 뭐 물질 같은 게 있는데 네안데르탈인의 DNA에서는 그 자리에 티민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16,254번째 자리에 보통 그 구아닌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대신 네안데르탈인에서는 아데닌이 들어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미토콘드리아 DNA 이런 서열이 현대인하고 한 뭐 이 27곳이나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려운데 이 어려운 설명 말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안데르탈의 현생 인류는 그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다르다는 거는 짐작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만족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마크 스토킹이라는 되게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 그래갖고 모든 인류의 시작점은 그 아프리카에 나온 20만 년 전에 어떤 여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그 학설을 처음 주장을 했고 지금까지 통용되는 그런 그 정설을 낸 사람이거든요. 되게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확인시킨 주인공이라고 봐야죠. 미토콘드리아 이브는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980년대인데 그 여성에만 유전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게 있는데 여성에게만 이제 유전된대요. 그것을 역추적을 해보니까 15만 년 전에 아프리카 15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이 현생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딱 한 사람으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그런 현생 인류가 이제 10만 년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졌다라는 학설을 처음 한 분이 아까 얘기했던 뭐 이 스톤킹이라는 사람이죠. 이 미토콘드리아 이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게 또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이 흑인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맡겼더니 그 미국은 이제 대서양 건널 거 아니에요. 그 독일하고 달라서 어쨌든 근데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똑같았다라는 건데 거의 그 이 염기 서열하고 이 네안데르탈과 현대인의 염기 서열이 다르다라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대서양을 사이에 둔 연구팀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생 인류하고 네안데르탈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너무너무너무도 다르다라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달랐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현생 인류하고 네안데르탈인 계열 사이에는 한 50만 년 정도의 떨어진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 현대인과 침팬지의 사이보다는 약 2분의 1 정도, 반 정도 적어. 그러니까 사람하고 네. 침팬지와 관계보다는 반 정도 적으니까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네네. 측면이 되는 거고 현대인 사이의 차이보다는 약 3배가 크다라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생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네안데르탈인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현생 인류하고 네안데르탈인의 서열이 너무 달라서 예. 사촌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가 5에서 7만 년 정도 공존을 했으면 예. 정말 그 다른 인류가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 그 우리도 잘 뭐 이 짐작해서 알지만 사람 인류의 어떤 성적 욕망 이거는 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기회만 있으면 뭔가 하여튼 뭐 어째 해볼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예를 들자면 그 엘프레도 킨제이가 1940년에 발표한 킨제이 보고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40년대인데도 미국 남성의 8%가 동물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여성을 마주친 현생 인류 남성 가운데 일부는 어떤 성적 일탈을 감행했을 수도 있겠네요. 거꾸로 보면 네안데르탈인 남성도 마찬가지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이제 네안데르탈이나 현생 인류는 전혀 다른 연기 세열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왜 그러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현생 인류의 정자가 네안데르탈의 난자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뭔가 하여튼 이들의 염색체가 나란히 늘어서질 못해 갖고 번식이 안 됐을 가능성 이게 있는 거고 또 난자의 화학 작용 때문에 성관계를 맺어도 그 정자가 난자의 세포막을 뚫지 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이 가능했죠. 하지만 성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번식을 하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암말하고 수당나기 혼혈, 노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자하고 호랑이 혼혈, 라이거 같은 거는 교배는 할 수 있지만 번식은 못하는 사례도 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도 뭔가 관련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탐구 정신이 끈질긴 건데 결코 과학자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죠. 뭔가 사랑 이야기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근데 좋은 말로 사람 나누기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걸 교배라고 하죠. 이종교배라고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 각지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 이런 것들을 연구에 동원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 그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 둘이 사랑을 나눈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는 또 물론이고 요즘 사람 현생 인류한테도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독일의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그 유럽하고 일부 아시아에 뭐 살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와 피를 나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뭐 크로아티아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뼈에서 이제 게놈을 해독을 해가지고 현생 인류하고 5명을 비교를 했는데 아프리카 출신은 아니야. 아프리카 출신 제외 다른 지역의 현생 인류하고 게놈 배열이 한 1에서 4% 정도 네안데르탈인하고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외의 사람, 즉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경미하게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연한 건 뭐냐면 아프리카에 살았던 현생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을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는 또 현생 인류도 네안데르탈인도 아닌 또 그 다른 또 제3의 인류가 또 3만 년에서 5만 년 전 알타이에 살았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막 또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안데르탈인 말고 또 다른 인류가 있었을까요? 별종의 인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알타이 산맥에서 이 발견된 손가락뼈 분석을 해보니까 현생 인류도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도 아닌 그런 별종을 발견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장소 이름을 따서 데니소바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현생 인류의 조상 중에 하나인 그런 그 우리 그저 파푸아 뉴기니아에 살고 있던 멜라네시아 인종과 교류한 흔적이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에서. 그러면 현생 인류는 이 데니소바인하고도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10만 년 전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 했던 그 네. 현생 인류가 여러 군데가 씨를 뿌리고 네네네. 네안데르탈인은 하고 어디 가고 데니소 네. 그렇게 이제 네, 본능이니까요. 하여튼 본능 네. 네. 영역을 점점 넓혀갔다 뭐 이렇게 예. 우리가 좋은 말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절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니까 그렇지만 네. 1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났는데 바로 막 죽이고 해가지고 절멸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돌격앞으로 해갖고 막 밀고 와갖고 다 죽여버리고 네. 그러진 않았을 거고 오랫동안 뭔가 하여튼 싸움을 했다기보다는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네안데르탈인보다 어떤 앞선 어떤 기능을 예. 발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영역을 차츰 넓혀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어떤 기능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기로는 그 어떤 기능이 바로 언어 능력이 아니냐라는 아.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학자들이 네. 초보적인 언어의 형태가 나타난 게 언제냐 했더니 현생 인류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 했던 10만 년 전부터 예. 호주 대륙의 첫 발을 내디딘 약 6만 5천 년 전 음.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언어하고 네안데르탈인의 멸종하고 무슨 관계예요? 소통 능력이죠. 소통 능력. 아.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 인류 사회에 큰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들로부터 뭐 어떻게 소리를 내고 이 소리가 주변의 사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배우고 언어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 언어가 없으면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라는 게 사실 언어의 발명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네안데르탈인에게도 문화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동남쪽의 석회암 동굴을 보면 3만 6천 년 전 정도에 이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연장, 구슬, 장신구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이걸 처음에는 이게 현생 인류의 창작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의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네. 뭔가를 배우고 만들고 발전시킬 줄은 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언어를 쓸 줄 몰랐고 그래서 쓸 줄 알았던 현생 인류에게 뒤처졌고 결국은 멸종을 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슬쩍 나타나서 함께 살았을 거 아니에요. 현생 예, 인류가. 예. 공예품도 나누고 처음에는 화덕에 둘러싸여서 뭐 음식도 나눠 먹고 사랑도 나누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언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생 인류는 언어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네. 그런 뛰어난 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은 서서히 발전해가는 현생 인류를 바라보면서 지들은 서서히 또 뒤쳐져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슬프네요. 네. 근데 요즘엔 더 정밀한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제 나오는 건데 독일 아까 얘기했던 막스 프랑크 연구소 이런 데서 네. 그 최근에 이제 최근 신착 자료에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기자가 최근에 하나 썼더라고요. 네네. 김기범 기자라고. 네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네이처라는 국제학술지에 이게 발표가 됐던데 약 4만 7천 년하고 3만 9천 년 전에 유럽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 유골의 유전자를 네. 분석을 했는데 아까 그 지금의 현생 인류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몇 프로 나왔다 그랬죠? 1에서 4%? 1에서 4%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에는 현생 인류의 유전자가 네. 없냐? 예. 라는 또 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류와 공존하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에서는 현생 인류의 유전자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쨌든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 간의 이종 교배, 좋은 말로는 사랑을 네. 나눴겠죠. 간헐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유전자 교류는 발생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네안데르탈인에서는 현생 인류의 유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흐름이라는 게 네안데르탈인에서 현생 인류 쪽으로만 간다. 그쪽 방향으로만 간다. 원웨이 티켓. 편도죠. 그렇게 예. 보는 거죠. 이상하네요. 왜 한쪽으로만 흘렀을까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확정된 정설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하니까. 아까도 네네. 얘기했지만 사랑을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최근에 나온 자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표본이 더 나오고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생 인류가 성적 접촉을 했어도 유전자가 교환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불과 10여 년 전까지 학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깨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오늘 재밌었는데요.
오늘 팟캐스트의 범위가 10만 년 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라면 10만 년이 아니라 100만 년까지 끌어올려야 예. 돼.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해야 되는데 예. 역불급이죠.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뭔지 뭐 헷갈려요. 저도 이렇게 보면 네네. 그런 기사를 한번 썼기 때문에 한번 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사람이 처음에 발을 내딛었던 순간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달에 착륙을 했을 때 네. 이것은 나의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 있어서는 엄청난 발걸음이다라고 네네. 했거든요. 닐 그렇죠. 암스트롱이.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류가 800만 년 전이라 그랬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네.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그런 유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네. 유적을 보면 이제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설 수 있었고 섰다는 건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먼 데를 쳐다볼 수 있었고 그렇죠. 사고를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류하고 다른 동물하고의 차이. 그러니까 아. 결정적으로 그때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아까 에릭투스라고 얘기했지만 네네. 그런 쪽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만 하면 안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예.